안녕하십니까, 윤성필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옛말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얼굴로 표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은 인자 모습으로, 도둑의 얼굴은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직업이 뭐였을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전역을 하고 지금은 개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헌신과 희생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했는 것도 헌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헌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 가정적인 헌신과 두 번째, 사회적인 헌신, 세 번째, 국가적인 헌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생각들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어머니, 엄마,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눈가가 촉촉이 젖어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심순덕 시인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시를 통해서 어머니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엄마는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땡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해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답니다. 엄마는요, 만난 그 자식들 입에 다 이어주고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뚜막에 앉아서 누룽지를 끌고 먹어도 되는 존재인 줄 알았답니다. 엄마는요, 좋은 옷을 자식들에게 다 입히고 본인은 양말 한 짝 제대로 살 돈이 없어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엄마는요, 한겨울에도 동네 시내가에 가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서 손등이 터지고 발등이 터져서 핏물이 나도록 일하는 존재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의 어머니가 시인이 38세가 될 적에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고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들어주신 사람은 어머니의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헌신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는지를 보는 과정은 기적의 세 여인이라는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분은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4살 때 내 수막염을 알았어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헌신, 앤 셀러번 선생님의 헌신과 늙은 간호사 로라라는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 앤 셀러번은요,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가출하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동생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동생이 죽고 난 후에 본인도
정신병에 걸려서 눈을 실명한 채 정신병동의 마지막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늙은 간호사 로라는 장담을 합니다. 제가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과자 접시와 책을 통해서 앤 썰러번 선생님을 정신병으로부터 간호해냅니다. 그리고요, 장애인 학교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함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안 수술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앤 썰러번 선생님이 눈을 뜨는 그날 지역 신문에서는요, 이런 것이 광고가 났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앤 썰러번은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4살짜리 헬런 켈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미국의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의 여성으로 만듭니다. 그는요, 헬런 켈러는 자기 장애를 극복했고요, 다른 사람의 장애 아들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한 여성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가적인 헌신입니다. 작년 8월 4일 날 07시에 파주 GOP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2명의 하사가 다리가 잘리고요, 지금은 다 치료받고 원대 복귀해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뢰 도발 사건은 최근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5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종명 중령이었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령이고 작년에 예편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요,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던 참인이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측에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일정 중에 육로를 통해서 복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종명 중령은 1사단 수색대대장이었습니다. 사단장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사단장님,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육로로 복귀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비무장지대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임기가 4월 달에 끝나는데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6월 27일에 이제 이 침식을 위해서 후임대대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군사분계선을 현장을 답습합니다.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후임대대장이 지뢰를 밟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중대장도 파편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때 이종명 중령은 병사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들어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엄호해라 하고 본인이 후임대대장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후임대대장의 다리 잘린 몸뚱아리를 드는 순간 지뢰는 폭발하여 이종명 중령도 2다리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이종명 중령은 소총과 중요 장비를 회수해서 잘린 2다리를 포복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핏자국을 흘리고 온 그곳으로 너희들 들어가서 후임 대대장과 중대장을 구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후임 대대장과 중대장을 구하고 나서
이 사람은 정신을 잃고 수도통합병원으로 가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전역할 때 창군인 이종명 대령으로 전역을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연평해전 기억하시죠? 영화에도 나왔던, 여기 지금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희완 중입니다. 작전 도중에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적에 이분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창군인 이종명 중령이 가서 위로를 합니다. 자기 바지를 벗어서 내려 보이면서 나는 양쪽 다리를 다 잃고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한다. 너가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때 이한 중위는 힘을 얻고 치료를 받고 의족을 달고 지금 현재 해군 소령으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명랑, 여러분들 영화 보셨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1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보셨죠? 저는 장군님 보는 것도 좋았지만은 그 대장선 속에서 노를 젓는 그 민초들이 있었어요. 민초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 명 민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은 알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민초가 이렇게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우리 개고생하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개자식들이야. 우리는 어쩜 개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들 암살 영화 보셨죠? 암살에 열연했던 안옥윤, 전지현 씨가 열연했죠? 안옥윤은 여자 독립군이고 저격수입니다. 암살 작전에 투입되죠.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남자현 지사입니다. 저분은요, 1895년도에 의병으로 일본군과 대항하다가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1년도에 만주로 망명을 하고요.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다가요, 일본 정권대사 부초를 암살하기 위해서 투입됐다가 적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단식 투쟁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병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남자, 여자 안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요, 국제연맹에서 한국 독립을 확인하러 올 적에 왼손 무명지 2마디를 잘라서 한국 독립이라고 써서 보낸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안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가정적인 헌신, 사회적인 헌신, 국가적인 헌신. 이 헌신을 통해서 사회는 점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고, 사회적인 헌신이 있었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한 편의 시로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수 경례.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존경할 때도 복종할 때도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고개 숙여 속이지 아니한다. 고개 숙여 비굴하지 아니한다. 고개 숙여
아부하지 아니한다. 봄보다 무서운 사람 앞에서도, 하늘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승자도 패자도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빈곤에 처해도 죽음에 직면해도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오직 조국 수호와 임무 수행을 위해 목숨 바칠 뿐 고개는 숙이지 아니한다. 오 고세간 군인의 멋이여, 조국 수호 발전에 그대들이 있었구나. 매서운 난국이 몰려온다 해도 그대들이 있구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네, 수고하셨습니다.